칠레가 리튬 사업을 국유화했다는 게 우리에겐 악재일까요? 칠레가 리튬을 지금 국유화를 시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다 적어놨어요. 제가 세계 1위 리튬 매장국이자 2위 생산하는 칠레 정부가 리튬 산업 관련 국유화 계획을 발표함에 따른 것인데요. 물론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완전한 국유화는 아니지만 배터리 공급망 전쟁이 과열되고 있고 하얀 석유라고 불리듯 전차 자원의 가치가 부각되는 점에서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유화하겠다는 게 칠레만 있었나요? 아니죠.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확대되며 리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리튬의 비중을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내용들과 이에 따른 해결 방안 및 수혜주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칠레가 리튬 국유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하얀 석유라고 불리우는 리튬이란 금속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적인 행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배터리 강국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해당 내용들에 대해 분명한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요. 현재 리튬 사용처들을 살펴보면 배터리, 유리, 윤활유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배터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배터리는 전기차만 생각할 게 아니라 4천만 국민이 들고 있다고 하는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각종 전자기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에 따른 핵심 관물로 평가받고 있는 리튬, 전기차인 선두주자죠. 테슬라의 경우는 70kWh 기준의 프리미엄 기종인 모델 S 속 리튬은 63kg 포함된다고 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튬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글로벌 리튬 수급 추이 및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대비해가지고 23년은 수요와 공급이 보다 일치한 모습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량이 수요를 앞지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배터리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자, 리튬 생산량 중에서 대략 70%가 배터리향입니다. 그럼 이 70% 중에서 50%, 즉 절반이 전기차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23년 대략적으로 리튬 생산량이 90만 톤 가량이라고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이 90만 톤의 70%면 63만 톤으로 산출할 수 있고 이 중에 절반이면 31.5만 톤이라고 산출이 됩니다. 자, 근데 23년 전기차 판매량 목표가 대략 1200만 대예요. 그럼 이 1200만 대에 대한 리튬 필요량을 따져보면 50만 톤이라고 따져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리튬 자체적인 수급과 별개로 전기차용 리튬은 23년 올해도 부족할 수 있는 전망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어서 모두가 알다시피 전기차와 2차전지의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당연스레 전세계 각국이 리튬을 미래 먹거리 그리고 현재의 먹거리로서 차지하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튬은 세계적으로 어떤 국가들에 매장되어 있을까요? 현재 리튬 종류별 산지를 좀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도 확인이 되고 몇몇 국가들에 매장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고 여겨져요. 현재 국가별 리튬 매장량과 생산량을 살펴보면 칠레와 호주가 주를 이루고 있고 중국, 아르헨티나 등 국가들까지 확인이 되는데 중국의 비중도 사실상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중국의 경우는 우리가 좀 알아볼 때 진작적으로 리튬 관련 지분을 확보하는 등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에 힘을 쏟아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리튬 수입과 연관지어 살펴본다 하면 한국은 전체 리튬 수입의 95%를 중국과 칠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중을 또 살펴보면 중국은 64%, 칠레는 31%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절대적으로 중국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매장량이 아니라 부존량,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부존량으로도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매장 생산량과는 다르게 볼리비아가 보이고 아르헨티나의 비중까지 좀 확대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존량 같은 경우는 매장량은
현재로서 생산 가능한 총량을 뜻해요. 하지만 부존량은 나와 있듯이 원자재 전체에서 기술적, 경제적 개발 대상으로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는 현재가 아니더라도 미래 먹거림에 대해서 분명 우리가 시사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이 리튬 채굴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단순하거나 인간 그리고 여러 부분의 무해한 활동이 아니에요. 채굴을 위해서 온실가스도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이 매장지 인근에 토지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 보니 환경이 훼손되는 점 등 절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이어가지고 세계적인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방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리튬과 관련된 주요 국가들이 리튬 국유화를 발표하는 등 우리의 자산이다, 국가적 자산이라고 알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경우는 리튬판 오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다, 이런 내용까지 표기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결국은 리튬 가격입니다. 전기차용 수요에 대해서 가격이 급등,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리튬 가격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결국 리튬판 오펙 이런 것처럼 국유화를 시키는 의도를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사실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국제 유가의 비유를 해본다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중동 국가들의 수익성이 확대되잖아요. 그러한 광물이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석유에 이어서 리튬 역시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제2의 석유 혹은 하얀 석유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해가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수혜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리튬의 대체 소재를 연구하는 기업일 거예요. 예를 들어 현재로서는 나트륨 이온에 대한 내용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리튬 비중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해결책에 대한 수혜를 따져볼 필요와 해결성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기업인데,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배터리를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금속 채굴 및 조달받는 점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 최소화될 수 있겠고, 이에 따른 수혜와 부각 가능성을 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실상 현재로부터 향후 5년 뒤만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시장에 폐배터리가 엄청나게 튀어나올 거라고 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약 5%만이 재활용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 폐배터리에 대한 표준화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과 보편적인 방법을 쉽게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리스크를 좀 인지할 필요가 있겠는데, 동시에 이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본다면 리튬 채굴이 아니라 리튬을 회수하는 기업들 역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 업계에서는 폐수를 포함해서 각종 위치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 역시 우리가 보다 자세히 공부해보면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만약 포털 사이트에 이런 식으로 관련주를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수많은 종목들이 언급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종목들 사이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기존의 2차전지 강세장 속 어떻게든 테마에 엮이기만 한다면 급등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이 관련주를 알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테마주들 사이에서 진정 해당 내용의 수혜가 이어질 수 있고 해당 기업의 실적의 보탬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진행 상황이나 매출 등은 어떤지 등 다양한 여부를 보다 꼼꼼히 파악하면서 옥석을 가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필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리튬 전쟁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속성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AP투자연구소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